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모두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나아가 유생, 김익, 윤수, 임병, 김인손의 강을 듣고 각각 차등에게 상품을 나누어 주었다. 상이 입시 재상인 신용규, 장순손, 남곤, 이유청, 최숙생, 조계상, 이자견, 김급핍을 명하여 대학을 논란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좌우에게 명하여 논란하게 하는 것은 성대한 뜻이나 그 논란하는 것이 모두 겉핥기이고 진부해서 사도 비슷한 것도 엿보지 못하게 했으니 수치스러운 일이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이필의 말에 신이 만약 폐하의 진노하심이 두려워 순종하면 폐하께서는 다음날 반드시 뉘우치고 신을 허물할 것이다 하였으니 이 말이 지극히 타당하였는데 득종이 말하기를 이는 짐의 집안 일이니 어찌 경이 관여할 것인가 하였으니 이 말은 참으로 잘못이다. 이 어찌 후세의 거울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시강관 윤은필이 아뢰기라 당 명황이 하루아침에 세 아들을 죽인 것은 이 인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무릇 재상은 국가의 경숭에 관계됩니다. 장구령이 정승에서 물러나기 전에는 태자가 무사하다가 구령이 물러난 후에 태자가 인해 죽었습니다. 선유들의 말에 정승이 어지면 부자가 서로 보호될 수 있고 재상이 간사하면 친척이 멸망하여 원수가 된다 하였으니 재상의 말 한마디는 실로 국가 운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재상의 진실로 어지면 중화 위육의 공효가 위로부터 비록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국사에 대해서는 모두 그러하지 않음이 없지만 항차 폐위하고 책봉함이 있었으랴. 이는 곧 큰 일인데 이것은 폐하의 집안 일이라고 한 이적의 말은 매우 잘못이다. 인물의 진퇴에 있어서는 대간도 마땅히 대신과 의논해야 하는 것이다 하였다. 장령 유옥이 아뢰기를 어진 일을 나오게 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축출하는 것은 참으로 대신의 책임입니다. 대신이 이를 자신의 임무로 삼지 않기 때문에 대간이 부득불 논박하게 됩니다. 하나의 부정한 사람이 관직에 있으면 하나의 관직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제 인물은 대간이 의당 논박할 것이나 진퇴의 큰일에 있어서는 대신이 경연에서 대간과 논란함이 옳은 일이다 하며 유옥이 아뢰기를 내보낼 사람에 한해서는 대신이 또한 분변하여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유독 내보낼 사람뿐이겠는가 진출시킬 사람이라도 대신이 또한 의논해야 한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양진, 지비, 정충량이, 심정, 경세참, 이세정, 박세영, 남필원 등의 일을 아뢰니 이세정, 박세영, 남필원에 대해서는 채직을 명하고 나머지는 윤화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사경 이희민이 아뢰기를 상상께서 백성의 일을 진념하심이 지극하십니다. 지금 상상께서 하교하시기를 비용을 전략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즉시에 하라 하신 뜻은 매우 지당합니다. 송나라 때 제상 이항은 동료들로부터 이 문정공으로 추대되었으니 참으로 성인입니다. 이항은 논어 읽기를 좋아했는데 일찍 말하기를 논어 중에 쓰기를 전략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리되 적시에 하라는 이 두 구절을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니 성인의 말씀은 종신토록 송독하는 것이 옳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 근본입니다. 지금 성상께서 무신하들과 조용히 논란하시며 백성 위하는 일을 간구하시는데 수령이 어찌 백성을 박해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곤고한 것은
인습되는 폐단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폐단을 버리지 못하면 백성이 편안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경비가 몹시 용잡하니 먼저 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다소 검약을 승상하여 그 비용이 전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경비를 줄여야 다른 일의 차슬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중종실로 32권 중종 13년 3월 1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의지에 눈비가 내리는데 또 우박이 섞여 내리고 산 위에는 눈이 쌓였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3월 18일 장사 첫 번째 기사. 복계를 듣다. 중조실로 32권 중종 13년 3월 18일 장사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선 최숙생 헌납 유용건이 심정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의 백성의 공공함이 몹시 심한 것은 농상을 힘쓰지 않고 상고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말리를 억제할 일에 대해 대신과 의논하고자 하거니와 상고 역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8일 정사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대사한 손중돈이 헌장에 합당하지 못하여 의당 오늘 정사에서 퇴직해야 하겠기로 아뢰입니다 하고 대간에 이어서 심정, 경색창 등의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송중돈은 본부의 논방을 입었으니 퇴직할 것이며 심정은 일찍이 분경을 거쳤으니 참찬에 가합할 것 같기는 하나 연소한 사람이라 물리가 필시 노숙한 사람을 시키려 할 것이니 채차함이 좋을 것이며 한성부는 이를 패한 지 이미 오래였으니 경세창 역시 채직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8일 장사 네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이자화가 장계하기를 교동사랑 말은금은 수군 이계상의 딸인데 16세의 남편을 잊고 밤낮으로 슬피 울며 3년상을 마쳤습니다. 그의 아비가 젊음을 가엾이 여겨 개가시키려 하니 그는 담을 넘어 도주하여 곧 죽은 남편 동생의 집에 가서 달포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비가 불러다가 개가시키려 하자 또 칼로 무명지를 잘라 죽어도 개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맹세하였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사람은 그 절조가 특이하니 표창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8일 장사 다섯 번째 기사. 이적판서 남건이 아뢰기를 주부의 정원이 36에서 37원인데 장원 같은 유가 거의 16원에 이릅니다. 이들에게 관직을 제수함 인재를 등용하는 데 매우 방해가 될 것이니 대신과 의논하여 규범을 세운다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전일 경륜에서 장령 민수천이 신의 아랜 의도를 듣고 말하기를 이 말은 여러 사람의 비방을 면하고 자신만을 보존하려는 생각이다 하였으나 신이 어찌 감히 그런 뜻으로 아랜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미 재상이 되었으니 무슨 혐의가 있겠는가. 남곤이 전일 경연에서 비방을 면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런 뜻이 없었다고 아뢰니 이는 앞뒤의 말이 서로 다르다. 대저 남곤의 위인은 영특하고 문장은 좋으나 그 성품이 간사한데 가깝고 꾸며 둘러대는 일이 많아 대신의 도량이 없다. 전교하였다. 이 아랜 뜻은 타당하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관직을 맡기면 과연 어진이가 나올 길에 방해되는 것이니 그 아랫 뜻을 뒷날 골정해서 대신에게 문의하라. 또 전일에 대신이 이 요청을 전가하거늘 강직하고 청렴하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정부에 들만하며 또한 대헌의 자리인들 어찌 합당하지 않겠는가. 단지 내 생각에는 함경 감사 이 장군이 지금 임기가 거의 만료되어 헌장을 시킬만 하기에 곧 어필로 그의 이름을 써서 내릴까 한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8일 장사 여섯 번째 기사. 이 요청을 오참찬으로 최숙생을 형조 판사로 조원기를 지중추 부사로 손중돈을 자윤으로 이 장군을 대사헌으로 유담년을 함경도 관찰사로 이언호를 전라도 관찰사로 이인 심사순을 홍문관정자로 삼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9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참찬간 조광조가 아뢰기를 모든 일에 있어 그 빠른 효과를 보려 해서는 아니 되니 반드시 오랜 세월을 두고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특지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으로 아뢰는 자가 있으나 만약에 자주 내리게 되면 아래 사람들이 이것을 그 호우를 엿보아 알게 염려됩니다. 혹시 현보의 실상이 그릇 인식된다면 좋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특지는 자주 내릴 수 없다. 자주 내리면 혹시 불합한 자가 있으리니 그 말이 옳다 하며 조광조가 아뢰기를 신이 이렇게 아뢰는 것은 특지를 내림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신중을 기하려 하시라는 것입니다. 전혀 하지 않으신다면 성상께서 인재를 알아 등용하시는 것을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또 인물이 많으나 쓸만한 인재가 없는 것은 입사할 즈음에 인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전조가 그 인재를 가려서 쓴다면 비록 모두가 선의는 못 된다고 해도 어찌 백집사에 불합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 처음에 가리지 않고 등령하고서 여러 번 위차를 옮긴 후 구임인이라 하여 되었으니 하루아침에 버릴 수 없다고 하면 그 직에 있는 자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취사를 살피고 현부를 분별하면 사습이 자연 발라질 것입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19일 무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어제 조계의 산복을 이혼한다. 강도 박치면은 내일 처형해야 하나. 지금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라 형사를 집행하기는 내 마음이 몹시 미안하다. 가을은 곧 만물을 숙살하는 계절이니 가을을 기다려 처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이런 선대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일정한 규례로 삼으려 하니 대신에게 물으라. 하며 대신이 회개하기를 상께서 하교하신 뜻은 천도를 따라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니 실로 우리나라 만세 생민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옥은 모두 이와 같이 신중히 심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지면은 잔인한 살인자라 다른 죄수와는 다릅니다. 대저 죄인은 경중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법률을 제정할 때 또 참, 교, 대시참, 부대시참 등의 차등을 두었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결단하여 지체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하니 알았다. 정교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0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검상 유돈이 정부의 뜻으로 아뢰기를 보편매 중을 받은 인원을 옮기는 일에 대한 것으로 말하면 다른 벼슬은 다음 보편 전에는 보다 나은 벼슬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전에 이르기를 사관의 관원으로 중을 차지한 자는 그 도목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도목에서는 승서하여 옮길 수 없으나 좌천이나 파면의 정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유담년은 변방일에 화난 사람이니 유악에 머물러 두고 사방을 관할하게 해야 합니다. 북방이 비록 중하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것이 더욱 중하니 채직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정교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0일 기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용천 군수 신효창이 전에 진도 군수로 있을 때 귀양간 야인 망학과 올려 활쏘기를 하였고 또 그 소행이 몹시 부정하였습니다. 용천은 방의 요지일 뿐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일 역시 중대하니 효창을 차임할 수 없습니다. 채직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효창이 망합과 함께 활쏘기를 하였으니 기타 일은 물어볼 것도 없다. 다만 지난번에 전조 당상의 말을 들었는데 무반주에는 이 몇 사람뿐이라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들었다. 완전한 사람 얻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0일 기미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경련은 곧 중대한 일이라 비록 대제를 앞두고 있을 때라도 산지의 일에는 언제나 납시였습니다. 지금 김씨의 상으로 인하 여러 날 경련에 납시지 아니하니 외인들이 잠옷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비록 존속의 종친 상사가 나더라도 정조시에 거칠 뿐인데 더구나 복이 없는 외척에 대해 여러 날 동안 경련을 정지하시면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정원의 아랫말이 옳다. 내일부터 경련에 나가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신효창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중종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에 나아가다. 계복을 들었다. 조광에 나아가다.
동지사 남건이 아래기를 천과의 의논이 일어난 후부터는 신은 제 나름대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논리 고사를 상가해 보았습니다. 향리에서 참가하여 뽑던 3대의 제도가 폐지된 후 한나라에 와서는 혈량, 방정, 역전 등의 과거가 있어 20만호의 이 3인을 뽑았으나 이건 역시 옛 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주연으로 하여금 참가하게 하여 그 명칭을 구품 중정이라 하였는데 그 후에 남발되었습니다. 진나라에 와서는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품에는 한문이 없고 하품에는 세족이 없다 하였으며 수나라 때에 와서는 호명의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는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당 태종 때는 삼례, 동자 등의 과거가 있었으나 명경과 진삭과를 어뜸으로 삼았으며 당시의 대인 선사가 모두 과목에서 나왔습니다만 송나라 때에 이르러 소위 진사 역시 천거로 뽑았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참가하여 대정해서 대책으로 시험한다면 옛날을 혈량 가우와 방정 가우와 근사기는 하지만 그러나 부득이 모두 외방 사람으로 하여금 참가하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과람하게 될 것이요 누구에게나 공천을 받을 사람은 지극히 적을 것입니다. 또 잘못 참가한 사람을 아울러 처벌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의 제도가 비단 우리나라만 이와 같을 뿐 아니라 수나라 이하는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과거로 사람을 뽑더라도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도리를 다하게 될 것입니다. 향리에서 참가하여 뽑는 법을 오늘날 다시 시행하고자 하나 그 참가하는 사람이 어찌 3대 사람과 같겠습니까? 천구로 인재 뽑는 것은 어쩌다 한 번은 할지언정 늘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지평 이청은 아래기란 혼인은 곧 두 성이 합하는 것이라 양가가 통언하고 정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묘를 처음 정할 때 나라에서 간택하는 것은 중대한 종묘를 받들기 때문입니다. 왕자군이 혼인할 때 또한 친히 간택하는 것은 비록 조정의 법이나 매우 마땅하지 않거나 더구나 왕자가 제치할 때에도 또한 궁중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이때 마침 이성군과 영상군이 제치의 혼례를 거행하였다. 또 종친의 관에 고하고 강제로 혼인하는 법은 혼례의 부정이니 고쳐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왕자가 혼인할 때는 전부도 국가가 맡아서 그 배필을 간택하였으며 또 양가가 서로 통혼하더라도 주호는 종친이 맡아야 하는 것이다. 종친이 관에 고하는 법이 이와 같으니 변경하기가 어려울 듯하다 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2일 신유 두번째 기사 이조판서 남군이 사직하였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2일 신유 세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2일 신유 네번째 기사 헌부가 신효창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동령주부 최인수 중부주부 이위는 비할 데 없이 탐호하며 훈련주부 이세충, 여영고주부 이안우는 광패하며 군자주부 강한, 양형고주부 강연은 행실이 보잘것없으며 사슴시주부 성희적, 성공감주부 이자영, 재용감주부 이복형은 잔열하며 부장, 권탁과 설형은 용렬합니다. 이처럼 쓸모없는 사람들은 인재를 등용하는 길을 막는 것이니 우선 이와 같은 사람을 축출해야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열리고 나라 일도 잘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태시키는 사람들의 일에 대하여 전조가 전일에 말하기를 유품으로서 감찰이나 현감이 될 자격이 없어 전직하지 못하고 주부의 직에 적체되어 있는 자는 대신으로 하여금 그 처치의 방도를 의논하게 하고자 한다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필시 그러한 무리일 것이다. 그 당시 이미 전조로 하여금 초하게 하였으니 곧 전조임으로써 송서나 도태할 가부를 알아차리하라. 그러나 나는 인물의 진퇴가 어렵다고 본다 하였다.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이와 같은 일은 과연 대신이 할 일입니다. 대저 조정의 쓸모없는 대소 신하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 아랜 사람은 용렬하고 탐호하고 잔인하고 광폐하며 행실이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파직을 명하여 인재 등용하는 길을 넓히 쏟어 하니 전교하기를 효창은 채직할 수 없으며 주부 등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을 진퇴시키기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였다.
증정시력 32권 중종 13년 3월 22일 신유 5번째 기사 태백이 주현하다. 증조시력 32권 중종 13년 3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쓸모없는 인원을 도태시키자는 헌부의 논의에 대하여 금상 유돈이 두 정성의 뜻으로 아뢰기라. 직질이 낮은 사람들은 그 인물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 수 없으며 또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진퇴시킬 수는 없습니다. 또 한꺼번에 도태시키면 이에 대해 신할 적합할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대저 백집사를 고과하여 진퇴시키는 것은 이조이니 본조가 서서히 그들의 근태를 살펴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내보내고 그 대신을 얻게 되면 자연 임무도 얻을 수 있고 일도 모두 잘 될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평안 감사 신상이 장계하기라. 용광사는 양민 김민은 나이 80여세에 이르렀는데도 부모의 분묘에 조석전을 폐하지 아니한 지 50여년이 되었으며 양녀 욱비는 그 남편이 악질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먹여서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예조로 하여금 포상을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김민은 효용이 뛰어났으니 그 문녀를 정표하고 욱비는 남편을 위한 정성이 이와 같으니 이건 역시 가상한 일이라 포물을 상을 내리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태백이 주연하다. 증정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았다. 조강에 나아가다 참참한 조광조가 아뢰기를 옛날 세종조의 집현전 학사 박팽년이 대이엇 마지기의 밭을 광주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밭이 책망하기를 옛 사람은 녹이 그 밭의 소출을 대신한다고 하였는데 밭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 하니 백년은 즉시 그 밭을 팔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습이 지극히 발랐기 때문에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당시 정성의 주위에 있으면서 교화를 펴니는 황희와 허저뿐입니다. 지금은 상하를 막론하고 지성으로 이를 보살펴야 훌륭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질없이 논을며 게으름만 부리며 훌륭한 정치를 보지 못할 것이요. 기강이 날로 무너져 하루아침에 위란에 봉착하게 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상상께서 명심하소서. 그렇지 못하면 흙이 무너지듯 하는 화가 일어나기 쉬울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라. 비록 사대부라도 혹 얻지 못한 자가 있는데 더구나 백성들 중에 어찌 악한 자가 없겠습니까? 백성이 몹시 공공하고 처자식도 없어 애착심이 없기 때문에 도망하는 자가 많습니다. 만약에 위로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처자를 거느리며 우마와 재산이 있고 의식이 넉넉하면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공통적인 심정이란 고향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옛말에 여우도 죽을 때는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둔다 하였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는 심정은 저마다 있는데 도망하여 흩어지는 것은 전지가 없고 재산이 없어 돌아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백성이 전혀 혜택을 입지 못한다는 말을 아뢰는 자가 많습니다만 그 말은 잘못입니다. 위에서 베푸는 혜택은 비록 작으나 하민이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많습니다. 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지금 성상께서 바야흐로 마음을 가다듬어 교화를 일으키고 있으니 어찌 조그만 효과가 없겠는가. 신하가 되어 널 백성이 조그만 혜택도 잊지 못한다고 말하면 성상의 입지가 해이해지지 않겠는가. 황제는 항상 당정에 퇴폐해가는 폐단을 들어 더욱 성하게 정쟁하는 방법을 누자 임금 앞에 진달하였는데 지금에 또 이것을 말하니 광조의 은호는 참으로 극진하여 권괴를 병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장령 유옥이 아뢰기를 백성을 고율함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으되 공공하기는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개 일푼을 감면해주면 백성은 일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한 가지 폐단을 없애도 백성이 받는 혜택은 실로 크니 한갓 빈말로만 할 것이 아닙니다. 또 신이 전에 경연에서 함경도의 호프에 관한 일을 아뢰었는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민속이 무격을 승상했기 때문에 호프를 받아들여 무격을 거마려 한 것이니 지금에 와서는 무격이 아닌 자에게까지 모두 받아들여 감사 절도사의 영에 두었다가 군자로 보충하니 비록 이것으로 국고를 채운다 할지라도 왕정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성에는 겨우 1천여필이 이르니 어찌 이와 같이 명색 없는 징수가 있겠습니까? 곧 없애소서 하고 참참한 김정은 아래기라. 재변이 지금처럼 심한 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연후를 강구해야 합니다. 경유에서 원망하는 일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괴이한 기운이 이 때문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좌우에서 아래인 것과 같이 인재를 얻어 사습을 바로잡는 것이 곧 그 근본입니다. 백집사에게 모두 훌륭한 사람을 얻어 각각 그 사이 일을 자신의 임무로 삼게 하면 겸병하는 배당 같은 것은 즉시 없앨 수 있으며 유언비어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전조는 매양 인재가 없음을 말하거니와 이는 사실입니다. 지금 백집사는 모두 자신만 생각하고 국사에 힘을 다하는 자가 없습니다. 대저 사람을 쓰는 길이 좁아 다만 과거 출신만 쓰고 있으며 또한 문 사이에 치우쳐서 비록 청가하는 마음이 있어도 전조가 마음대로 등용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의논한 바 청거된 사람을 친히 대책으로 시험하여 등용하는 길은 사림이 좋은 일이라 하고 하는데 더군데 대신에 의논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결정하여 실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필시 고금이란 시대 차이로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매양 이와 같이 하면 예법에 있던 일을 어느 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갑 부질없이 세월만 보내면 선치는 끝내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아랫말대로 쓸만한 인재를 뽑는다면 선비의 취향이 모두 달라질 것으로 치환은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서 다스리고 아래에서 받들면 치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며 김정이 아래라 천과의 일에 폐단이 있다는 것은 신이 알 수 없습니다. 태학관에 있는 자를 모두 뽑지 못하며 뽑히지 못할 자들은 태학관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할 것이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현도를 가려 뽑게 되면 선발에 참여되지 못한 자는 반드시 격동되어 힘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인재를 얻으려면 마땅히 고무하여 흥기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염 중에는 연수한 사람들이 상상께서 몸소 행하시는 화육에 고무되어 모두 옛사람의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며 회복국 등에 있어서도 부형들이 지나치게 말릴 정도로 옛 제도를 모방하여 준행하니 이야말로 사람들을 흥기시킬 좋은 기회입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신이 경호년에 생운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가니 그 당시 성균관에 있는 유생들이 모두 의관을 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혼자 의관을 갖추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습니다. 소학을 읽고 싶어도 그곳을 벗어나 읽을 수는 없고 해서 남몰래 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성인이 해가던 일상생활이 도리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8, 9년 동안 습속이 그때와는 크게 달라져서 설레들도 모두 부모의 3년복을 입고자 하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이 머리를 뿔처럼 묶는 것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영이 혹 금지하는 자가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고 사후가 그들을 위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니 이들은 모두 장차 쓸만한 인재입니다. 천구로 인재를 뽑는 일에 대해서는 신이 꼭 성상께 이를 시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침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당초에 천거로 인재를 뽑고자 한 것은 인물이 없다고 하여 아뢰는 것인데 그때 신용계 최숙생이 모두 천거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근래 재상의 인원이 이를 어렵게 여기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래에 없던 일이라 하여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행하면 내일에는 고사가 되는 것입니다. 용계가 이른바 태학관에 있는 유생을 어떤 사람은 뽑고 어떤 사람은 뽑지 아니하면 선발에 참여되지 못한 자는 원한을 품을 것이다 말은 매우 잘못입니다. 금년 가을에도 식량치가 있으니 진출할 길이 없지 아니합니다. 였다. 지평 이청이 이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월 32권 중종 13년 3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최숙생을 의정부 우참천으로 이유청을 형조 판서로 유담년을 공조 판서로 황맹헌을 한승부 좌윤으로 송준동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중조실월 32권 중종 13년 3월 26일 얼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령 민수천이 전의 일을 논하고 동지사 남군이 아뢰기를 신이 전을에 이른바 육품이 나갈 길은 실로 하나뿐이 아니라 현감이나 감찰도 될 수 있지만 수령과 감찰이 될 수 없는 자는 오래 그 직에 있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치할 것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또 초기하라는 하교를 받은 바 어제 초기할 수 있었으나 다시 상세히 요령하는 뜻에서 미처 초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오늘에서야 물러나와 초기고자 하였습니다. 또 이 일은 상상의 의도가 백집사를 모두 적당한 사람을 얻고자 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구품직에서부터 오래 있으면서 육품에 이르렀으니 오늘 하루아침에 도태하면 그 원망이 필시 많을 것이라 이는 지극히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비록 청가한 사람을 써용코자 하나 걔만으로 치부되어 승급할 사람이 또한 200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그 전직을 기대하고 있는데 신이 제 생각대로 이들을 모두 버리고 청가한 사람을 쓸 수는 없습니다. 전일의 대관들이 신의 혐의를 피하고 자신만 도모하는 계책을 쓴다고 한 말은 지극히 정당한 의논이라 신은 실로 황공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고 물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옛 제도를 삼가 지켜서 감히 어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릇 전직할 즈음이나 차스를 치부하는 도중에 하루 이틀 지나게 되어 혹 그 선우를 잃으면 의논이 분분할 것이라 신이 감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용렬하여 직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도태할 수 있거니와 헌부를 분간하여 차서에 구애하지 않고 전직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신은 국가의 정규가 있기를 기다려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하고 수천은 아래기라. 전조는 인물을 진퇴시키는 것이 그 직분입니다. 어찌 꼭 다른 교정을 기다리겠습니까? 들으니 조종조에서는 고공사의 난관이 능히 관안을 보고 그 건문을 살펴서 어진 자는 진출시키고 어질지 못한 자는 내보냈다 하거니와 어진 자를 등용하고 어질지 못한 자를 버리는 것은 곧 전조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습이 되어서 어질고 어질지 못한 자를 구별하지 않고 등용하니 만약 치화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해서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별한 규모가 아니거늘 고는 이를 어렵게 생각하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참잠깐 이 자는 아래기라. 그늘의 의정부로 하여금 회사와 의논하여 결정하게 할 일이 대단히 많은데 모두가 아래로부터 건의하고 혹은 위로부터 전교하니 이는 모두 시정의 근무였습니다. 전일 하교에 연방하여 의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릇 패단을 일으키는 까닭과 패단을 없애는 방법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살핀 뒤에 연방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만약 갑자기 물으면 상세하게 알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의논하에 정할 일은 군연을 합병하는 것, 살방을 없애는 것, 공안을 상정하는 것, 농업에 힘쓰고 상업을 억제하는 것, 군정을 채우는 것, 당무를 무역하는 것, 이희옹이 공을 삭탈하는 것 등이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증종 13년 3월 26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작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32권 증종 13년 3월 2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화하지 않다. 증조실록 32권 증종 13년 3월 26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이조가 육품으로 용렬한 자 7인을 초계하다. 증조실록 32권 증종 13년 3월 26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태백이 주의현하다. 증조실록 32권 증종 13년 3월 26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김안국이 다음과 같이 참가하였다. 유황 노필은 고성에 사는 사람으로 나이 40이 지났으며 행실이 단정하고 의표가 특히 뛰어나며 효우가 독실합니다. 젊어서 김광필과 함께 공부하여 성리학을 탐구하였으며 행동은 옛사람을 본받고 과거에 응시하지 아니하며 마음 평온히 자신을 지킴으로 유름이 주중합니다. 유학 안우는 초기에 사는 사람으로 젊어서 김종직의 문화에 유학하여 경의를 탐구하고 옛것을 좋아하였는가 하면 뜻이 매우 높고 행동은 옛사람을 본받았습니다. 하고 그리고 김광필과 지업을 같이 하면서 성리학을 탐구하였는데 굉필은 그의 독실한 뜻과 집념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려 하지 않고 성환에 등한하였으며 나이 60이 넘어 기력은 비록 쇠하였으나 정신은 더욱 분명하여 유림이 그를 존경합니다. 진사 김옹은 상주에 사는 사람으로 성리학의 뜻을 두어 등리역하였으며 식견이 매우 올바르고 조행이 몫이 단정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면서 어버이를 봉양하며 과거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진사 노우명은 함양에 사는데 그 위인이 청수 염정하며 정여창과 동향이라 그로 인해 소득이 많습니다. 그의 학문과 식견이 매우 올바르며 항상 경사를 즐기면서 명리에 급급하지 아니하므로 유림이 그를 추중합니다. 생원 변벽과 생원 형사철 형사보는 모두 거창에 사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 모두 학문, 효행, 재기를 갖추었습니다. 학문은 사보가 가장 우수하고 변벽은 편모를 봉양하면서 몸소 맛난 음식을 장만하여 평생을 거르지 않았으며 사철 형제는 어버이를 봉양하며 그 성심을 다했고 어버이를 여의었을 때는 슬픔을 다하고 장제에는 한결같이 주문공의 가례를 따랐는데 향인들이
평하기를 사철은 변벽 사보만 못하다 합니다. 유학, 유자방은 거장에 사는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뜻이 독실하고 조행이 단정하고 마음씨가 구차하지 아니하며 항상 옛사람을 본받고 학문 또한 풍부합니다. 또 저술에 능하되 늘 과거에 떨어지므로 그 업을 일삼지 아니하고 나이 50이 넘었는데 유림의 종병을 받습니다. 유학, 박계리는 삼가에 사는 사람으로 효행과 학문이 있으며 조행과 재기가 모두 우수하므로 유림이 그를 추중합니다. 유학, 홍계현은 성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일찍이 무친상을 당하자 그 모친을 지성으로 복양하고 그 본성이 질박하고 언행을 삼갔으며 박학하고 친구 간에 신의가 있습니다. 유학 도형은 성주에 사는 사람으로 그 부모가 살았을 적에는 예로서 섬기고 죽어서는 슬픔으로 장례하여 3년 외에도 조석 상식을 오렸으며 출입할 때 고하는 것을 평일과 다름없이 하였으며 형제간에 우애하며 일상생활에 법도가 있었고 친구간에 신의가 있었습니다. 학문에 전력하였을 때 부모가 죽은 후에는 과거를 보지 아니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키고 문달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생은 이 굉은 성주에 사는 사람으로서 어려서 아비를 잃고 형과 함께 그 모친과 조모를 효성으로 복양하였습니다. 친구간에 신의가 있었고 천문지리를 위해 발가 유림의 의논이 홍계현, 도형 등과 서로 비등하다 합니다. 생은 김계유는 학문과 조형이 있고 그 재기는 임용할 만합니다. 유화 성시창은 검산에 사는 사람으로서 효행이 있고 젊어서부터 독실한 뜻으로 힘써 행하며 행동에는 예의 사람을 본받았습니다.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짐으로 사환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청렴한 지조로 처신하며 마음가짐이 구차하지 아니하고 조행이 단정한 데다가 재주까지 겸비함으로 향리가 그를 칭도하였으니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박은성은 상주에 사는 사람으로 어려서 아비를 잃고 자라면서 그 아비를 추모하여 상망 때마다 주과를 베풀어 가묘에 제사하며 모친을 지성으로 섬겨 조석 식사를 손수 챙기는가 하면 혼정 신성은 날이 갈수록 독실하였으며 혹시 몸이 조금 불편해도 잠자리에서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어미가 병이 있었는데 몸소 탕약을 다리면서 조금도 게을리야 하지 아니하며 가물치가 그 병에 약이 된다는 말을 듣고 마침 섣달이라 얼음을 깨고 몸소 물에 들어가 가물치를 잡아다가 어미에게 드려 끝내 병이 낫게 하였으며 향리의 친구와 음식을 먹을 때도 모친에게 드릴 만한 음식이 있으며 구하여 모친에게 드렸습니다. 집은 비록 가난하였으나 있고 없는 것을 관계하지 않았고 모친을 섬기는 데만 진념하였으며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드렸으며 밖에 나가 놀릴 때도 반드시 가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이리 있지 아니하면 관부에 출입하지 아니하므로 향단과 종족이 그의 효제를 칭도합니다. 항상 병사를 보고 집을 다스리며 법도가 있었고 나이 40이 넘도록 영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공적은 비록 적으나 기식이 비범하여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유학 고자평은 함양에 사는 사람으로 두 형제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자라면서 지극한 슬픔으로 아비를 추모하였으며 모친을 지성으로 섬겼으며 조석 진지를 순수 챙기고 날이 갈수록 혼정 신성을 독실히 하더니 그 후 그 어미가 4, 5삭 동안 병에 걸려 있을 때는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의대를 풀지 아니하였습니다. 임종 때 이르러서는 똥을 맛보아서 생사를 징험하였으며 폐조의 단상때를 당했어도 항상 최지를 입고 제사하였으며 밤낮으로 애통하며 예에 따라 집상하였습니다. 또 형제간에는 우애가 극진하여 향단과 종족이 그의 효제를 칭도하였으며 상제는 한결같이 예문을 따랐고 조형과 기국은 남보다 뛰어났습니다. 성품도 염정하여 영리를 구하지 않고 소행 또한 특이하며 간국이 평화스럽고 우수하니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이 임견은 영천에 사는 사람으로 학문의 조예가 깊고 조심하여 정직하여 도의에 어그러진 행동을 하지 않으며 또 기국이 있어 향리가 추중하니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생은 김효로는 예 안에 사는 사람으로 조행이 있는 데다가 기국까지 겸하여 향리가 칭도합니다. 나이 60이 넘었으나 정력이 쇠하지 않아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강말이는
진주에 사는 사람으로 몸을 삼가고 조용히 있어 향리가 칭도하니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한종걸은 예천에 사는 사람으로서 삼가고 학식이 있으며 형제간의 우애하고 기국까지 겸하여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윤탕보는 학력과 기국이 있고 마음가짐이 구차하지 않아 직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손계돈, 조중겸, 서용우는 모두 경주에 사는 사람으로 이 세 사람의 학문과 재행은 한 지방이 칭도합니다. 그 중에도 계돈의 재기와 학식이 가장 우수하며 등용할 만한 인재이며 나머지 두 사람도 조행이 있으며 남보다 크게 뛰어나지는 못하나 백집사는 감당할 만합니다. 생원 이정은 인동에 사는 사람으로 효행이 있고 근신하여 백집사에 임명할 만합니다. 생원 박문유는 성주에 사는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순정하고 오베이를 지성으로 섬기며 몸가짐을 몹시 삼가고 제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과거에 떨어져 헛되이 강촌에서 늙고 있는데 비록 남보다 특별하게 뛰어나지는 못하나 백집사는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진공량은 풍기에 사는 사람으로 참하고 과묵하며 서화에 능합니다. 비록 크게 남보다 뛰어나지는 못하나 백집사는 감당할 만합니다. 진사 권철경은 안동에 사는 사람으로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며 또 이제가 있어 백집사를 맡길 만합니다. 유학 안세호는 용궁에 사는 사람으로 부모가 구몰한 후에 그 막내 아우 안세은을 더욱 사랑하여 재산을 나누기 전에 아우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신은 나쁜 물건을 취하였으며 화목함으로써 혐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아우가 조사하였는데 병을 간호하고 장사를 지낼 적에 한결같이 성심을 다하여 마치 어버이의 사항을 당한 것 같이 하여 그의 몸을 상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일향이 존경하여 지금까지 그의 효우를 칭도하며 또 이제와 기국이 있어 백집사를 맡길만 합니다. 진사 조명성 서수번은 모두 영천에 사는 사람으로 시골에 살면서 근신하고 조행이 있어 백집사를 감당할 만합니다. 전참봉 박정견은 창원에 사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조행이 있어 무사람과 달랐으며 그 부친이 죽었을 때는 폐조의 단상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의에 지나치게 애회하여 3년상을 마침으로 그 사실이 알려지며 그 문녀에 정표하였습니다. 충의위 이계주는 지리에 사는 사람으로 부친의 상사를 당하여 3년 동안 염막에서 줄곧 심묘하였으며 형제간의 우애에 있고 향당에서 처신을 삼가며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전참봉 양배선은 대구에 사는 사람으로 몸가짐을 삼가며 문예를 잘하여 이 임을 감당할 만합니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6일 얼축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간관 기준이 아래기라. 백성 다스리는 이치가 어찌 고금의 다름이 있겠습니까? 다만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데 있을 뿐입니다. 지금 3대 시대라도 힘써 실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치적이 있었겠습니까? 성인의 학문이라도 그 학문이 세상에 발지 못하면 임금이 왕도를 알지 못하고 신하가 임금 보좌하는 도리를 알지 못합니다. 한갓 패스를 구차한 일로 그 임금을 유도하여 갑자기 얻었다가 갑자기 잃음으로 질환이 무상합니다. 지금의 임금이 만약 옛날 제왕의 도로서 분발하여 행한다면 지치에 이르기가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상정으로 보면 요순의 행적이 한없이 높고 강대하여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천성은 요순 같은 성인이나 어리석고 못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고금의 다름이 없습니다. 능히 경물치지와 정일 집중을 경지에 이른다면 지치가 어찌 어렵겠습니까? 후세의 유자들은 습속에서 자라며 각각 자신이 보는 바에 구속되어 교화가 어떠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말하기를 세상의 도의가 날로 땅에 떨어지고 인심이 옛날같이 순수하지 못하니 어떻게 3대의 다스림을 회복하겠는가 하니 이것은 망령된 사람입니다. 만일 진심으로 전력하고 상하가 분발에 힘써 행한다면 어찌 3대의 다스림에 이르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스림은 고금을 논할 것 없이 임금이 힘써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에 있을 뿐이다. 임금이 3대의 다스림을 기필하고 어진 재상을 얻어 그와 마음을 같이 하여 다스린다면 훌륭한 정치를 하기에 무엇이 어렵겠는가.
후세에 훌륭한 정치가 없는 것은 훌륭한 임금은 있어도 훌륭한 신하가 없으며 훌륭한 신하는 있어도 훌륭한 임금이 없어서 서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준이 아래기를 지금 도태함에 있어 한갓 도태하기만 하고 또 등용할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추천된 사람 중에는 연로하여도 쓸만한 자가 많으니 이들을 수령으로 삼으면 어찌 유익함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청거된 사람으로 참봉이나 봉사를 삼는다면 이 사람들은 비록 한 가지 일은 잘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어찌 그의 정적을 볼 수 있겠는가? 또 특별히 현능한 사람을 고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 육품을 제출하여 수령을 삼게 되면 반드시 볼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며 준이 아뢰기를 일할 만한 사람으로서 구분 벼슬을 삼으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습니까? 그를 수령으로 제수하면 한 고리 백성이 그의 안정을 얻을 것입니다. 경상도에서 청간 사람들을 들어보니 대부분 김경필, 김종직의 문도들이라 사람이 더욱 기뻐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등용하면 어찌 나라에 도움이 없겠습니까? 하고 참창간 이자는 아뢰기를 청거된 사람들은 신이 전에 그 도의 수령이 되었을 때 대개 그 이름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김안국은 조종의 뜻을 받으러 친히 접견하러 힘써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자상함이 이와 같으니 만약 이들을 백집사에 등용하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품의 관직을 범인에게는 함부로 초수할 수 없겠지만 그중 나이가 많고 재행이 있는 자를 택하여 육품의 관직을 제수함이 옳겠습니다. 전조는 아마 규정 밖의 일을 행하면 뒤 폐단이 염려된다고 하겠으나 대체로 기강이 서지 아니하면 비록 규정된 법대로 등용한다 해도 자기 속셈대로 하는 자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 수책을 펼지 않겠습니까? 지금 습석이 모두 형적과 혐의를 피하기 때문에 신도 나라의 직임을 맡을 경우 그 일이 감당할 만하더라도 먼저 구차히 자신의 허물만 벗으려고 마음먹게 됩니다. 이 때문에 패풍이 쌓여 훌륭한 정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기습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인심이 여러 번 변고를 겪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신이 성상의 면전에서 아뢰기는 하나 물러가 생각하면 그 패습은 옛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패습을 없애지 아니하면 성상께서 비록 잘 다스리는 마음이 간절한들 다스림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는 지금의 큰 변통입니다. 상상께서는 한 어진 정성을 얻어 그에게 성심껏 위임하여 그의 포비를 펴게 하여야 능히 오늘날의 인정을 베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마다 소임을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먹어서 그 일에 힘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풍습을 어찌 쉽사리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쌓여 습관이 된다면 치화를 바라고 있으나 끝내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자가 아랫말은 은연중 남건을 논박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이조판서의 말을 들으니 그가 말한 바 폐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리어가 깊다. 그러나 어질지 못한 사람을 규정된 법에 관계없이 기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매우 좋은 일이라면 어찌 뒤 폐단을 생각하겠는가? 대신이 된 자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며 기준이 아래기를 위에서 성심으로 아래 사람을 대한다면 아래서 반드시 성심으로 위를 받드는 법입니다. 그일의 일을 보면 단연코 시행할 만한 일이라도 반드시 옛 준례를 따라서 막습니다. 이 역시 원대한 생각이기는 하나 어찌 뒤 폐단을 염려하여 유익하고 해로움이 없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성왕의 법이라도 오래되면 반드시 뒤 폐단이 있기 마련입니다. 공론으로 행하면 무슨 일인들 옳지 않겠습니까? 시행할 만한 일이 있으면 단연코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뒤 폐단을 염려한다면 팔짱 끼고 편안히 앉아 있을 것이니 어찌 그 포부를 펴겠습니까? 상황을 모두 우선 아니라고 구추한 것만 일삼아 편안하기를 취한다면 진취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대저 재상이 된 자가 취사를 정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을 시행한다는 것은 과연 잘못입니다. 시비가 분명히 심중에 정해진다면 그 모든 행사가 반드시 적절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임금이 비록 제왕의 도량이 있더라도 정사에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 정치의 효과를 어디에서 보겠습니까? 무릇 시행하는 바는 실로 신중해야 되고 신중한 속에 분발하는 기운이 나게 됩니다. 그래야 퇴폐된 일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폐조의 화를 겪은 뒤로부터 무사하고 태만한 풍습이 이루어졌으니 분발의 자신을 잊고 상상의 뜻을 본받으며 나라에 충성을 바칠 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모두 처자를 보하고 제 집을 생각했을 뿐 나라를 잊은 채 세월만 보내는 자가 모두 이처럼 도도합니다. 만약에 뜻에 있는
뜻이 있는 선비라면 몸바쳐 신하가 되어 자신을 잊고 나라 일을 도울 뿐이니 어찌 다른 생각이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 조정에 있는 현우를 어찌 다 분별할 수 있으며 공론이 어찌 다 행하여지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기를 당하여 기강을 정돈하여 성상께서부터 뜻을 굳히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옛날 성왕으로 지대를 할 것입니다. 조정에 있는 바늘이 어찌 외경으로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이 기회에 기강을 정돈하여 국서를 당당하게 떨치소서 하고 이 자는 아래기를 평안도의 사변을 아리는 서장에 의주 건너편에 야인이 많이 모여 인축을 약탈하므로 지금 주청사의 영봉군이 숲속에 숨어서 요동으로 나가지 못한다 하며 또 만포첨사 최세절의 첩정에 모월 모일에 삼위의 야인이 주문을 소란하게 하여 만약 이 일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 방산지방을 약탈한다는데 야인이 만포에서 고발한 말이 의주 목사의 변보와 서로 같은 거니와 500여기가 의주의 건너편에 나타났다면 무심히 버려둘 수 없습니다. 야인이 주문에 준동하다가 그 형세가 확장된다면 의당 미리 방비해야 합니다. 무사한 것이 습성이 되어서 방비를 소홀히 한다면 침범의 화가 어찌 없을 것이라 보장하겠습니까? 또 주청사의 길이 막혀 제때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니 또한 크게 놀랄 일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야인이 자주 중원을 침범하는데 혹시 이덕을 얻지 못하면 우리나라에 전입하는 걱정이 없지 않을 것이다. 변장이 심상하게 봐 방어를 허술하게 하면 반드시 대환이 있을 것이니 미리 방비하게 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등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8일 정명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도태한 주부의 무리가 거의 16명에 이른다. 순자격의 법에 의하여 모두 등용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상례를 지킬 시기가 아니다. 보통 인물이라면 의당 연한의 다소를 따져 승직할 것이나 쓸모있는 인물로서 참봉과 봉사 중에 침체되어 있으면 이조가 제지와 기굴 심사에 합당하면 연한의 다소를 따지지 말고 참직을 제수해야 한다. 이것은 비록 언제나 할 일은 못되지만 지금은 특별히 용관의 도태를 명한 때이니 연헌의 기록만 보아 차례로 그 결혼을 채운다면 차라리 도태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이전에 추천된 자가 많고 지금 경상감사 김안국이 참가한 자도 또한 많으나 모두 참직을 제수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또한 참봉 봉사로 예용할 수도 없다. 우수한 자를 택하여 참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는 또한 짐작하여 백집사에 등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조 판서가 이미 경련에서 하교를 들었으나 다시 전조에 알리어 정사와 교화를 청명하게 하라. 순자격은 작업에 따라 벼슬을 주는 격식이다. 이는 원래 현우의 자격의 구유에 없이 연한이 차거나 작업에만 맞추어 벼슬에 임명하는 당의 제도인데 뒤에 폐단이 되므로 되게 좋지 않은 제도로 여긴다. 진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8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오늘 본조가 정부에 모여 의논하였는데 정광필 공균 조계상 성세창은 말하기를 지금 천거로 인재를 뽑아 쓰는 일은 필시 뒤패단이 있을 것이니 시행할 수 없다고 신용계 안당 최숙생은 말하기를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은 해로울 것이 없다 하여 의논이 두 갈래로 나뉘어 서로 모순이 됩니다. 절목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오직 성상의 재량이 달렸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청구로 인재 뽑는 것을 이제 비록 의원이 한 번 한다 하지만 후세에 가서는 이 줄례 이하에 첨가돼 공적으로 아니하고 사사로이 한다면 어찌 그 패단이 없겠는가. 그 염려 또한 깊다. 내 생각에 식년은 규칙이 있고 별시는 정식이 없기 때문에 조정조에서 각촉이나 사화로 뽑았으니 세조 조위에서는 종실도 과거에 참여하게 하였으나 이것으로는 법을 삼은 것이 아니니 사람을 뽑는 방법이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의 처음 본인은 참가하게 하여 대정에서 친히 책실을 보이는 것은 비록 공부를 받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였으니 해조와 정부로 하여금 절목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힘써 마땅함을 바라는 것이요 또 잘못 청거될까 두려워서이다. 우연히 한 번 하는 것이 해롭지 않다면 어찌 뒤패단을 생각하려 다시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각촉은 촛불에 눈금을 그려 표시하는 것이다. 시부를 지을 때 시각을 제한하기 위하여 만든 한 가지의 방법이다. 남조 양의 경릉 왕 자량이 소단문 구영의 강홍 등과 밤에 모여 시를 지으면서 각촉을 하였다 한다. 사화는 사주 곧 문장의 화려함을 말한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3월 28일 정묘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주의하나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동지중 추부사 김안국의 아래기를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그도의 인심과 풍속을 보니 태폐하게가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풍속을 변화시키며 뜻을 두심으로 신이 그 지극하신 의도를 본받아 완악한 풍속을 변혁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그 방법을 생각해보니 옛 사람이 책 중에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을 택하여 거기에 언해를 붙여 돈에 반파하여 가르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이 책을 수찬하기로 마음먹고 있으나 사무가 본다에 미처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으므로 착오가 필시 있을 것으로 많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별도로 찬집청을 설치하여 문적을 인출하고 있으니 이 책들을 다시 교정하여 팔도에 반포하여게 하면 풍화를 구체시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시향약이나 정속 같은 책은 꼭 풍속을 순화하기는 책입니다. 여시향약이 비록 성리대전에 실려 있으나 주해가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곧 그 언해를 상세하게 만들어 사람마다 보는 즉시 이해하게 하고 정속 역시 언자로 번역하였습니다. 농서와 잠서 등도 의식에 대한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세종조에 이어 번역하고 팔도에서 개간하였습니다. 지금 역시 농업을 힘쓰는 일에 뜻을 두기 때문에 신 또한 언해를 붙이게 되었고 이륜 행실은 신이 전에 성지로 있을 때 개간을 청하였습니다. 삼강이 중요함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도 모두 알거니와 부모 형제의 윤리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이가 있기 때문에 신이 삼강 행실도에 의하여 유배를 뽑아 엮어서 개간하였습니다. 벽, 온, 방 같은 것은 온역질은 전염되기 쉽고 사람이 많이들 그로 인해 죽기 때문에 세종조에서 생명을 중히 여기고 아끼는 뜻에서 이를 이어로 번역하여 경향에 인포하였는데 지금은 희귀해졌기로 신이 또한 언어를 붙여 개간하였습니다. 창진방에 대해서는 이미 번역하여 개간하였으나 경향에 반포하지 않았으므로 요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병으로 죽기 때문에 신이 경상도로 갈 적에 이를 싸가지고 가서 본도에서 간행하여 반포하였습니다. 바라건대 구급의 간편한 비방을 널리 반포하던 성종조의 전례를 따라 많이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경이 거도에 있으면서 학교와 풍속을 변화시키는 일에 전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겼다. 또 아울러 이러한 책들을 엮어 가르친다 하는데 이 책은 모두 풍교에 관계되는 것이라 찬집청에 보내 개간하여 널리 반포하게 하라 하였다. 김영곤 멋있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일 개사 두 번째 개사 대선 이 장군이 함경 감사로 있다가 돌아와 사은하여 아뢰기라. 전에 신이 살고 있는 집의 석주가 제도에 어긋났으므로 본부에 주문을 당하였으나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 지금 한성부 내에 있는 사가로서 제도에 과람하다는 지적을 받고도 철거하지 아니하는 집을 모두 헐고 있는데 신의 집도 그 집에 들어가 있으므로 직에 앉아 일을 보기가 미안하여 감히 비염합니다. 하니 잔교하기라. 헌부가 항상 사치한 가옥을 조사해 살피는 터라 전에 비록 이처럼 주문을 당하였으나 어찌 그것 때문에 대사안이 될 수 없겠는가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장군이 다시 아뢰기니 전교하기를 경이 과연 직에 나오기 어렵겠다. 성기 이자 등이 서로 돌아보며 말하기를 만약 이것으로 장군을 채직한다면 자못 특명으로 부른 의미가 없다. 또 헌부가 금가하는 본인은 장군 같은 일을 금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곧 한숙창 등이 지나치게 사치하고 무식하여 철거하였다가 다시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들이 계품해야 된다 하고 상의 하칙을 밀쳐놓고 아뢰었다. 중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간온이 아뢰기란 홍문관 저작 윤계와 홍문관 정자 심사스는 아직 젊은 나이라 뒷날 진취될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이 호오 시비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뜻이 성실하지 못하며 또 동료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관은 지극히 중요한 자리이니 이와 같은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워둘 수는 없습니다. 선의에 논개하다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석영하지 아니하면 자연직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석영하지 아니한 지 이미 오래되었을 때 아직까지 채직의 명이 없으므로 다시 아래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윤계와 심사순의 이 일은 정은이 전에 경륜에서 젊고 일에 경험이 없어 석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채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대신도 채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하니 채직할 것은 없다 하였다. 증조실록 32권 중종 13년 4월 1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기를 이 장군은 먼도에 있는 신하인데 특명으로 불러다 관계없는 이로 갑자기 채직하니 사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상상께서는 이를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이 채직하지 말라 명하였다.